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 부동산 TV 호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난번 방송은 제가 지방 프로젝트 계획 추진 관계로 방송을 못했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다반사 부동산 상가 거래 상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상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상가 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도 측과 매수 측, 매도자와 매수자로 이렇게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매수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을 지급하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돈을 지급함으로 해서 온전한 권리가 내 앞으로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권리가 내 앞으로 와야 되는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더욱더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매도 측, 먼저 매도 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측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겠죠. 물론 매도 타이밍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제값을 충분히 받고 팔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값을 알지만 시세대로 다 받고 팔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기본 본질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고 팔까요? 가만히 있으면 매수 쪽에서 높은 값을 쳐서 매수할까요? 또 중개를 하는 분들이 높은 가격을 매겨서 중개를 해드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거래에 있어서는 매수자 쪽은 어떻게 하면 싸게 살 것인지, 매도 측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값을 많이 받고 팔 것인지 여기에 계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손해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가주택을 매매를 할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또는 생각이 있으시면 첫 번째는 시세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자, 시세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이 첫 번째는 인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주변 인근 부동산 두서너 곳을 방문하셔서 다양한 땅값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방문하기보다는 몇 군데를 방문하셔서 지금 우리 동네 이 상가주택 주변의 땅값은 평당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인터넷에서 실제로 지금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가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시세가 금방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주택에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땅값은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동네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을 최소 10년 이상 하는 곳들은 웬만한 정보는 그분들이 더 훨씬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한 통 들고 찾아가셔서 이런저런 말씀 나눠보시면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는지 또는 개발 계획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또 세 번째는 규제 완화 지역에 포함되는지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상가주택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 대부분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특별히 어떤 섹터를 정해서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검토하고 있고, 또는 내년부터 종상향으로 공시한다라고 지금 정부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지금 매매를 하시면은 손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 땅값과 일반 상업지역과의 땅값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매도자 측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 자료 등등을 확인한 후에 얼마에 매매 의뢰를 해야만이 나중에 후회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매수 측이 되겠는데요. 부동산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측보다는 매수 측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냐? 돈이 건너가고 돈을 지급하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큰 액수의 돈이 건너갔는데 소유권이 온전하게 내 앞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든지, 소유권은 넘어왔으나 부동산이 내가 희망했던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면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수 측도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건의 값을, 제값을 주고 사야 하는 것이죠. 가령 10억 정도의 가치를 하는 상가주택인데 15억을 준다든지 20억을 매매하면 이거는 이런 계약은 안 되죠. 그래서 매수 측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세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인근 부동산 사무소 방문은 당연한 것이고, 각종 그 주변 지역의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낙찰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은행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 금액은 탁상 감정이든 본 감정이든 감정평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가능하고, 이렇게 다양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에 매물로 올라 있는 물건들의 가격을 보시면, 시세를 서치해 보시면은 금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 가격, 시세는 땅값이 어느 정도가 하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건축물을 봐야 하겠죠. 건축물을 깊이 있게 또 심도 있게 확인해 보려면은 제가 방송으로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만은 공적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 용객 확인서라든지 또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도 본인이 아니더라도 제3자도 등기부등본 발급이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공적 장부를 리스트업을 해서 공적 장부를 다 발급을 해서 차근차근 체크를 해봅니다. 체크를 해보시면 어느 정도 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관상으로 봤을 때 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이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금방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다음은 지금 현재 상가에 세입자가 들어있는 경우와 상가에 세입자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상가 임대차 보법상 10년을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겨봐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인수를 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매수를 한다면, 들어있는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협상을 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권리금이 높다든지 또는 이런 부가적인 금액이 높으면 그만큼 추례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챙겨봐야 합니다. 네 번째가 가장 마지막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 반드시 맨 마지막 호선은 전문 건축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만약에 3층 또는 2층 상가주택이라고 봤을 때 현재 증축이 가능한지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다양한 방법을 해서 비용을 어떤 측면에서 가장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전문 건축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부분을 점검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방법대로 매도 측과 매수 측이 이 정도의 방법대로 해 나간다면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엉터리로, 소위 말해서 사기는 당하지 않겠죠. 매수자 측도 마찬가지 10억 가치의 상가주택을 15억에 매수한다든지 이런 엉터리 계약하지 않을 테고, 매도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상당의 주택인데 잘못 알아들어서 또는 쏘가서 뭐 7억에 매매한다든지 6억에 매매한다든지 특매가 아니고서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 몇 가지 종류를 잘 새겨 두셨다가 반드시 실무에 또는 실전에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본인이 자신이 없고 하면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상담을 거쳐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상가 중에서도 상가 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희망 부동산 TV 호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